안녕하세요. CU 특강 진행을 맡은 김혜영입니다. 서울경제신문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경제TV가 함께하는 대학생을 위한 CU 특강, 꿈꾸는 젊은과의 소통, 대한민국 최고의 CEO분들에게 그들의 기업을 이끌어가는 성장 원동력에 대해 들어보고요.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젊은이들이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든든한 가이드가 되고자 귀중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한현준 대구텍 대표님 모시고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자라는 주제로 강연 들어볼 텐데요. 이에 앞서서 VCR로 먼저 만나보시죠. 1916년 강원도 상동 광산에 텅스텐 노두를 발견한 것으로 첫 발을 뗀 대구텍. 1952년에 대한중석광업으로 출범해 뉴욕과 런던, 동경 등 다양한 국가의 지사를 설립했고 1966년 이후에는 수출의 날 표창을 4번이나 수상하는 등 성장을 거듭해왔다. 1998년 대구텍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2012년 품질 경쟁력 우수업체, 고용 증진 대상, 고용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며 정직한 기업 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2013년 5월 세계적인 무호 워렌 버핏의 지주회사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분 100%를 인수해 자연스럽게 국내 유일의 워렌 버핏 자회사가 돼 글로벌 기업으로서 자리매김했다. 대구텍은 아시아 최대의 조경 절삭 공구 및 관련 산업제품 생산 기업이다. 세계적인 기술력과 100년의 노하우로 고객사의 상황에 최적화된 맞춤형 가공 솔루션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 뛰어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과감한 투자와 통찰력 있는 R&D, 그리고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초경 절삭 공구는 물론 양질의 텅스텐 분말과 특수산업 제품 등을 생산하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기업이다. 그 중심에는 대구텍의 성공 스토리를 떠내려간 한현준 대표가 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 중인 IMC 그룹의 이스카 영업팀장으로 출발해 영업과 마케팅 능력을 인정받아 지금은 해외 26개국의 지사와 17개국의 대리점을 둔 대구텍 본사의 사장이 됐다. 시장의 요구에 발맞춰 고객사의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금속 가공 솔루션을 제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기업 경영에 최선을 다하는 CEO다. 강한 기업 문화 선도를 위해 항상 노력하는 대구텍 한현준 대표. 지금부터 대학생들을 위한 CEO 특강에서 대구텍 한현준 대표이사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네, 저희가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 뵀는데요. 지금부터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자라는 주제로 대구텍 한현준 대표님 모셔서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대구텍 아시는 분? 거의 다 아시는 것 같으네요. 대구텍은 이제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 텐데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한 100년, 2016년이면 100년이 다 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역사 깊은 회사가 이 대구에 있다는 거 자랑스럽게 여겨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 주셨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경험한 거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사를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대구텍의 역사 그 자체가 바로 지금 얘기하고 싶은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자 하는 주제와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회사 관련된 비디오 잠깐 보시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가공의 역사는 한국에서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16년 강원도 상동 광산에서 발견된 텅스텐 로드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세계 곳곳에서 많은 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산업 기술이 발전할수록 금속 가공 산업 또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금속 가공 기술은 인류 문명의 발달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1998년) IMC그룹은 대한중석을 인수하여 현재 대구택으로 완벽하게 탈바꿈시켰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구택은 업계에서 가장 젊은 기업입니다만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회사이기도 합니다. (10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금속 가공의 노하우는 누구와도 견줄 수 없다고 자부합니다. 1998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98년이 뭐죠? IMF죠? 예, 1998년에 IMC그룹이 대한중석, 과거의 네임이 대한중석입니다. 대한중석 광업주식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 4년 전에 1994년에 민영화를 실시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으로 민영화가 된 국영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 만에 IMF가 닥침으로 해서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서 결국은 해외 시장에 회사를 내놓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고가 텅 비어 있었고 단 1달러도 우리나라 국고에는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절실하게 달러가 필요했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부도가 아닌 회사를 빨리 매각하라고 아마 우리 민영화된 그 주인한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쉽게도 우리 대한중석의 100년을 역사를 갖고 있던 회사는 매각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쉬운 건지 아닌지는 이제 보시면 알겠죠. 1998년 회사를 인수하고 보니까 국영기업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국영기업과 민영기업의 차이점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국영기업은 굉장히 딱딱하고 보수적이고 피라미드 조직을 갖고 있고 수직 명령 체계를 갖고 있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바꿨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우리 회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 회사 자체가 도전이었고 또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그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그래프에 보이시죠? 몇 배 성장했습니까? 15배의 매출을 성장을 했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별거 아닐지 몰라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대구택을 아는 데는 하나도 없었고 우리가 만든 물건을 팔고 싶어도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제품, 메이드 인 코리아는 그 가치가 별로 없었어요. 지금의 메이드 인 차이나하고 비슷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물건을 팔았겠어요? 건물 뜯어고치고 공장 뜯어고치고 또 마인드 바꾸고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씩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왼쪽의 건물이 우리 대한중석 인수하기 전에 건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보안사 건물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왼쪽에 우리 1998년 그 회사 인수했을 때 왼쪽의 모습이고 오른쪽의 모습이 지금 모습입니다. 여러분 대구택 와보신 분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와보셨어요? 와우. 지금 오시면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우리 본관 건물입니다. 이거 고치는데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우리나라 건축 기술이 워낙 좋아서 1년 만에 건물을 아주 깨끗하게 싹 뜯어 고쳤습니다. 근데 건물만 뜯어 고친 게 아니고 사람들 마인드까지 계속 뜯어 고치고 수직 조직에서 수평 조직으로 왼쪽에 보이시는 저 사무실이 전형적인 한국의 사무실이었어요. 지금 검찰청에 가시면 정확히 비슷합니다. 제가 검찰청에 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검찰청에 가시면 비슷해요. 근데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무실이 저희 사무실입니다. 좋아 보이세요? 네. 좋아요.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고치기 위해서는 그냥 돈만 투자해서 건물만 고친 게 아니고 이렇게 고쳐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인드도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어서 지금 대구택이 훌륭한 회사가 됐다고 자부심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식 서서 타서 먹었어요. 여러분들 점심시간에 음식 타서 먹습니까? 아니면 앉아서 먹죠? 근데 음식 타러 이렇게 배식구로 가나요? 저희 회사는 배식구로 안 가요. 오른쪽에 보시면 밥상을 차려놓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앉으면 밥을 먹습니다. 과거에는 배식구에서 타서 밥을 먹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IMC그룹에서 저희 회사 인수했을 때 IMC그룹의 외국인들은 오른쪽처럼 앉아서 먹어야 된다. 그다음에 한국의 임원들은 왼쪽처럼 줄 서서 먹어야 된다. 가지고 한 달을 싸웠어요. 결국은 우리 회사를 인수한 주인이 이길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앉아서 밥 먹는 거하고 줄 서서 밥 먹는 거 뭐가 다른데요?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다르죠. 그죠? 줄 서서 타 먹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게 되면 내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이걸로 인해서 우리 생산에 있던 직원들, 여러분 대구택이 얼마만큼 노조가 강했는지 아세요? 혹시 신문에 보시거나 뭐 관심 있으신 분 있으셨어요? 아마 공부하느라고 별로 관심 없으셨을 거예요. 뭐 술 드시라고 관심 없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대구택의 노조는 굉장히 강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민노총이라는 데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거기 들어가서 굉장히 강한 노조 성향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마인드가 서서히 바뀌고 지금은 회사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은 노조가 됐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내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그 사실은 기분 좋은 일이죠. 그래서 서서히 그런 마인드도 바뀌어가게 됐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한순간에 바뀐 게 아니고요. 15년 동안 서서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임원분들 전부 다 그걸 겪었던 사람들이고요. 자, 뭘 또 시작을 했냐. 아까 총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1년에 한 500명 정도 외국인을 초청을 합니다. 우리 고객들을 한국으로. 대구로.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한 500만 원 정도 돼요. 여러분 500만 원 되고 여행도 잘 안 가시잖아요. 그죠? 근데 500만 원을 들여서 연간 500명, 아마 2, 3년 후면 연간 한 1000명 정도를 계속 초대합니다. 초대해서 우리 회사를 보여주고 우리 회사를 봄으로 해서 우리 제품에 대한 가치를 느끼고 그거에 1인당 500만 원을 투자하면서 고객을 계속 초대합니다. 그걸 지난 15년 동안 해왔어요. 그 결과 대구택 제품은 전 세계 시장에 나가서 전 세계 1등인 회사하고 가격이 같아요. 15년 전의 가격은 이 밑에, 가장 밑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가격은 가장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 가격을 받고 있고요. 자부심을 갖고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2,500명 모시고 세미나도 하고요. 대구택에 관심이 없으면 고객들이 오지 않겠죠. 대구택에서 세미나 한다 하면 우리나라 전국에서 몰려오시고 전 세계에서도 오십니다. 회사가 2번 팔리고 또 우리 직원들 마음이 굉장히 심란했겠죠. IMF 때 부도나면서 넘어가고 그 전에 국영화해서 민영화되고 그런 마음들이 지금은 사그라들고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15년 동안 그러한 노력을 계속 해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곰처럼 느릿느릿해가지고는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말로는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 얘기하시지만 스텝 바이 스텝 뒤에 뭐가 붙어야 되는지 아세요? 스텝 바이 스텝 but fast가 붙어야 돼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또 빨리 뛰어가야만 지금까지 발전된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 수 있고 또 지금까지 발전한 대구택이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 정신으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대구택은 1등 품질을 갖게 됐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해외에 26개 지사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26개 지사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대구택 물건을 팔아달라. 우리하고 계약을 하고 우리하고 지사를 만들자 하고 얘기했을 때 받아들인 나라가 별로 없었어요. 부도난 회사였고 알려지지 않은 회사였고
하지만 끊임없이 도전하고 만나고 설득하고 우리 회사 초대하고 해서 만든 게 26개 지사를 만들었고요. 해외 대리점 17개 하고 다시 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국제 밀류기지를 벨기에 만들었고 한국에 만들어서 24시간 물건 납품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것은 중국에 우리가 만든 공장이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은 인도 공장입니다. 인도 공장은 굉장히 성공적이어서 지금 마켓 쉐어가 2위입니다. 2위. 지난 10년 동안 마켓 쉐어가 2위가 될 정도로 굉장히 성장을 했고요. 왼쪽에 중국 공장은 지금 마켓 쉐어가 5위입니다. 5위. 5위가 여러분 5위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중국 시장에서 5위 마켓을 가지려면 얼마만큼 큰 노력이 필요한지 여러분들 아직 감은 없으실 거예요. 학생들이시니까. 근데 이 살벌한 비즈니스 세계에 들어오시면 저 중국 땅에서 5위에 랭크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품질이 따라줬고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제품이 시장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5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지사가 없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부터 브라질까지 인도, 스페인, 사우스 아프리카까지 지사를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사를 만드는 동안에 우리는 수많은 고초를 겪었고 하물며 우리가 고객을 초대했을 때 일부 영국 고객은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풍토병 예방주사를 맞고 가도 되냐 하는 질문을 할 정도였어요. 그게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의 이미지였습니다. 불과 1998년 얼마 안 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상상이 안 가시죠? 1998년에 왜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하지만 그 당시에도 메이드 인 코리아는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전 세계 어디 가도 삼성, LG, 현대 어디 가든 여러분들이 현대차를 볼 수 있잖아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렇지만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결국에는 저희 회사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절삭공구 회사가 됐어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절삭공구 회사라는 의미는 저희 회사의 기본 기술은 일본의 과거 이름으로 도시바 턴갈로이라는 회사가 우리 회사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지금은 턴갈로이라는 회사가 우리 그룹사에 다시 편입이 돼서 우리 그룹이 인수를 했습니다. 지금은 대구택에 와서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생님이었던 턴갈로이 일본의 회사가 지금은 우리한테 기술을 배우고 있을 정도면 대구택의 기술이 그동안 얼마만큼 늘었는지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지 우리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로컬 회사에서 우리나라에만 물건을 팔던 회사에서 글로벌 회사로 성장을 했고요. 전 세계 26개 지사 17개 대리점을 갖고 있게 됐고 규모는 세계 6위입니다. 세계 6위면 여러분들 1위가 아니고 6위다. 삼성전자가 1위고 현대자동차가 5위고 쉽빌딩은 1위고 여러분들 그런 생각 많이 하시겠지만 세계 6위가 된 그 자체는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혁신이라는 단어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항상 얘기하신 창조경제인데 저는 그 얘기보다 혁신이라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가서는 안 되고요. 우리 아버지 세대, 여러분들 아버지 세대, 여러분들 할아버지 세대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세대와 여러분들 후세대들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열심히 달려야 하고 천천히 갈 여력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대한민국이 점프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의 밥상에 올라가는 신세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혁신하시고 또 젊은 세대니까 항상 새로운 생각 창조하시고 여러분 크리에이션이라는 단어 아시죠? 항상 그걸 머릿속에 두시고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대구택은 저렇게 혁신하고 해서 지금의 1등 품질을 만들었고 26개 지사를 만들었고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또 혁신하시고 창조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면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역 1조 불 시대가 2011년에 되었습니다. 무역 1조 불이라는 건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수출하는 규모만 100억 불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태어나지도 않은 시절에서부터 수출을 해왔고 1조 불이라는 큰 무역 규모를 갖게 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남들로부터 얕보아지는 게 싫습니다.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을 자부심 있게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이시는 게 뭐 같아요? 해운대 가보신 분? 다 가보셨어요? 왼쪽에 해운대 저게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건 아십니까? 예. 100만 명 인파예요. 100만 명. 100만 명이 놀러가는 해변은 전 세계에서 해운대밖에 없어요. 그 왼쪽에 보이는 조그만 호텔들은 무슨 호텔을 말씀 안 드릴게요.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 저기 무슨 섬이에요? 동백섬. 그 부산에 조선비치 호텔 옆에 가시면 섬이 하나 있어요. 그죠? 뭐 섬이라고 안 되겠죠. 연결돼 있으니까. 우리 해외에서 고객이 오시면 저기다 숙박을 시킵니다. 왜 저기다 숙박을 시키겠어요? 우리나라의 발전된 모습을 보라고 저기다 숙박을 시킵니다. 여러분 저 동백섬에서 해운대 이쪽 주상복합 빌딩 있는 쪽을 쳐다보시면 보신 적 있으세요? 이태리 나폴리보다 더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나폴리 말씀 많이 드렸지만 저도 나폴리 가봤거든요. 근데 별로 멋이 없습니다. 너무 더럽고 쓰레기도 많고 별로 아름다운 거 못 느끼겠어요. 근데 제가 놀러 갔을 때 저기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저게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성장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유럽 고객들을 모셔와서 저기서 숙박을 시켜서 보여드리면 입이 쩍쩍 벌어져요. 너무 멋있어서. 그만큼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우리나라가 그만큼 발전해 있고 또 이제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거 여러분한테 상기시켜드리고 싶어서 한 번 더 되짚어봤습니다. 무역센터죠. 여러분들 무역센터를 많이 이용하셔야 되는데 요새 글로벌 취업이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여러분들 한국 시장에서만 아웅다웅 하지 마시고 중국, 그다음에 아시아 국가, 하물며 미국 이런 데 여러분들 취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수준 정도면 다 취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저 시골에 있는 테펜 공대에서, 물론 유명한 학교입니다. 테펜 공대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을 하면은 실리콘밸리에 취직을 합니다. 그럼 왜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실리콘밸리에 취직을 잘 안 합니까? 물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전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분명히 될 거고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여러분들 영어 공부 잘합니까? 영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까? 영어 잘한다 하고 자부심 있게 말씀하실 분 있어요? 영어 얼마나 잘합니까? 대구태교에 입사 시험 보면 맨날 영어 시험 물어보죠. 영어 점수 얼마, 토익 점수 900 얼마, 800 얼마. 근데 말 시켜보면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 해외 시장에 나가시면요. 말을 잘하셔야 돼요. 점수는 해외 고객이 물어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상담하러 가면 해외 고객이 너 토익 몇 점 맞았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절대 안 물어봅니다. 진짜 말을 잘하셔야 돼요. 진짜 말. 아까 총장님 만났더니 총장님이 영어로만 사용하는 건물이 있다고 그러시던데 맞습니까? 계명대에는. 그 안에 들어가면 영어만 써야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생각이신데 그게 아니고 계명대 전체에서 영어를 사용하시면 아마 더 좋을 거예요. 영어로 생활하시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한테 더 기회가 많이 올 것 같아요. 근데 제 말 분명히 들으세요. 한국말은 태어날 때부터 하는 말이니까 까먹을 수가 없어요. 영어는 무조건 해야 되는 언어예요. 그리고 하나를 더 해야 돼요. 중국말 하나를 더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문이 더 활짝 열릴 거예요. 영어 하나만 가지고도 기회가 많습니다. 근데 대충 해서는 안 되고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영어를. 저는 영어를 35살 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그 35살 때부터 한 그 영어, 짧은 영어 가지고 지금 먹고 살고 있어요. 이 자리에 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한참 젊은 나이에 영어 하시면 축자사자 영어 하셔가지고 미국 사람보다 여러분들 총장님 15살 때 50불 들고 미국 가신 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 총장님 15살에 50불 들고 배 타고 미국 가신 분이에요. 아까 여쭤봤어요. 배 타고 가실 때 영어 잘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물었더니 yes, no, hello 정도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구택에 오시면 이 조그만 가창면 용계리에 있는 대구택에 오셔도
우리 생산에서 장비를 만지는 직원 외에는 영어를 다 합니다. 100% 영어 다 합니다. 제가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대기업 가도 직원들 영어 잘하는 직원 별로 많지 않아요. 물론 점수는 좋았으니까 거기 들어갔겠죠. 근데 이 전투 영어를 잘하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기본적인 건 다 해요. How are you, hello, long time no see 뭐 이런 건 다 해요. 근데 진짜 필요한 영어는 못 하는데. 대구택은 용계리에 있는데 우리 마케팅에 있는 직원들은 또 우리 생산의 간부님들은 전부 영어를 합니다. 여러분, 계명대학교에서 영어를 날라다니게 잘 하시면 아마 전 세계 어디에서도 받아줄 겁니다. 싱가포르에 가서도 받아주시고 중국에는 영어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13억 인구 중에 영어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여러분 영어 잘하시고 중국말 조금 잘하시면 취직할 수 있어요. 일단 취직은 해야 되는 게 그게 대학생 아니겠습니까? 졸업하면. 이게 뭐 같아 보이십니까? 이게 뭐 같아 보이세요? 이 화장실에 깔려있는 타일이 아니고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 수출 나가는 자동차예요. 여러분 이 많은 자동차가 실려 나간다는 게 상상해 보셨어요? 저기 깔려있는 하얀 저 색깔이 전부 자동차입니다. 저게 매일 저렇게 나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기회가 되시면 애인 손 잡으시고 울산의 현대자동차 앞에 가셔가지고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아마 좋은, 거기 횟집 좋은 데도 많습니다. 왜 현대중공업 보여주냐? 그냥 여러분들은 왜 이걸 봐도 잘 모르시겠죠? 왜 보여주는지. 예? 배 많은데 맞죠? 배 많은데 여기 가보신 분 있으세요? 있으시네. 와우. 지금 배를 땅에서 만들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저거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건 현대중공업이 특허를 갖고 있었어요. 땅에서 배를 만드는 것을. 근데 중국 사람들이 공장을 왔다 갔다 하다가 카피해가지고 지금 중국도 땅에서 배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지금은 죄송하지만 중국 분들은 우리 고객들이 중국에 와도 현대중공업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에서 출입 금지를 시켰습니다. 왜냐? 들어오면 전부 카피하니까. 여러분, 이 현대중공업은 삼성조선도, 대우조선해양도 전 세계에서 배를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국가 경쟁력은 22위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인정을 좀 못하겠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앞에 어느 나라 들어가서 홍콩이 우리나라보다 뭐가 더 나아요? 경치가 더 낫죠. 경치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더 잘해요? 이 도박 잘하죠. 도박. 마카오. 저기 노르웨이는 우리보다 뭐가 낫습니까? 싱가포르는요. 싱가포르는 뭐 워낙 깨끗한 나라고 뭐 거기 배가 잠깐 정박했다 오고 해서 여러 가지로 돈을 많이 벌고 근데 생산하는 제조 공장이 없어요. 싱가포르에는. 근데 왜 우리나라가 22위에 와 있냐? 비리 때문에 그래. 비리. 여러분 우리나라에 비리만 없으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1, 2, 3, 4, 5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되고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아버님, 여러분들 할아버지 세대가 우리나라의 규모를 이 정도 만들어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저 앞에 대한민국이 놓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의 2010년도 이익이 일본의 5개 전자업체 합한 거하고 같았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몰라요? 여기서 보고 아세요? 삼성전자 회사 하나의 이익이 일본의 소니, 파나소닉, 샤프, 도시바 모든 업체, 5개 업체에 합친 이익보다 2010년엔 비슷했는데요. 2013년에는 이렇게 됐어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항상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닉 V77라고 들어보셨죠? 요즘 대학생들 졸업하면 한 50% 이상 취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50%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뭘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이런 사람도 세상을 살고 웃으면서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기독교 정신으로 얘기하자면 하느님의 사명을 갖고 열심히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취직이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시고 집에서 계속 엄마 옆에서 밥 해달라 그러시고 그러지 말고 열심히 찾아야 되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분보다 더 힘든 조건을 갖고 계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분을 생각하시고 힘들 때마다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존심이 구겨지고 나를 포기하게 되는 그 순간 이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거는 제가 썼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람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인생을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몰랐는데 우리 젊은 직원들이 이거 꼭 넣으셔야 된다 그래서 슬램덩크 27권 148페이지에 나오는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기억하세요. 눈높이를 낮추고 한 발 물러서자, 다시 공부하자, 그리고 다시 도전하자. 참 재미없는 얘기예요. 그죠? 정말 재미없죠? 그 다음에 도전하기 전에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자. 근데 여러분 이게 100%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4학년 있어요? 4학년. 오, 맞네. 오케이.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피부에 와 닿죠? 그죠? 이제 졸업 얼마 남았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취직해야 되겠죠? 취직이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취직이라는 거는, 일단 아무 데나 들어가야 돼요.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사를 고르고, 좋은 회사만 들어가려고 하고, 명망 있는 회사만 들어가려고 하고, 그럼 찬스가 없어요. 직원이 10명이든 직원이 20명이든 직원이 100명이든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회사에서. 그 회사 사장님이 여러분들 안 놔줄 때까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거 기회조차 없다 그러시면 지금 절 찾아오시면 되고 10명이라도 있는 회사에 들어가시면 그 회사에서 열심히 하시다 보면 기회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어가서 열심히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을 상품으로 다시 시장에다 내놔야 돼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헤드헌터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제가 그 헤드헌터를 이용해서 회사를 옮기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대구텍 사장이라고 서 있는 이 사람은 여러분들 저는 학점을 D 이상 맞아본 적이 없어요. D. 무슨 누구 노래같이 그냥 전부 D예요. 졸업할 때 하도 교수님이 졸업을 안 시켜줘가지고 양주 한 병 들고 가가지고요. 교수님 앞에다 놓고 교수님 제발 졸업만 시켜주십시오 하고 졸업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취직 못한다고 인생이 끝나는 거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들 아무 회사나 들어가서 열심히 하시다 보면 내가 그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된 이후에 더 좋은 회사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시장에다 내놔야 돼요. 그게 바로 헤드헌터 시장입니다. 그 시장에 나가셔서 내가 지금까지 얼마만큼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고 내 경력은 이렇게 됩니다 하고 얘기하고 그러면 그 헤드헌터에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회사들을 찾아줄 거예요. 여러분 저도 대구텍 다닐 때 회사를 떠나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부장 시절이었는데 공부 못하던 제가 영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새벽 3시부터 전국을 돌면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저를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시장에 내놨습니다. 저를 시장에 내놓으니까 헤드헌터에서 저를 이태리 회사에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이태리 한국 지사장 하라고.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그게 몇 년이었냐면 지금부터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때 돈으로 연봉을 1억을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이태리 회사에서. 와, 1억이면 어딥니까? 그죠? 그래서 무조건 옮겨야 되겠다 싶어서 사표를 던지기 전에 면접을 봤어요.
면접을 봤더니 1차 면접에서 합격되고 2차 면접에서는 호텔에서 같이 아침 먹으면서 지사장이 이태리 사람이 저를 평가하더라고요. 칼질은 잘하는지, 오른쪽 끝에부터 제대로 오는지, 매너는 있는지, 뭐 별의별 걸 다 체크하더라고요. 1시간 반 동안. 그 다음에 3차 면접은 이태리 지사 회사에서 면접을 봤습니다. 거기서 저한테 마음에 든다고 사인을 하자 그래서 사인을 했어요. 저는 그 사인지 들고 집에 가서 자랑했죠. 1억짜리. 우리 집사람도 좋아했었고요. 근데 못 떠났습니다. 왜냐? 제가 사표를 던지니까 우리 그룹 회장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너 거기 있어. 그리고 12시간을 비행기 타고 달려왔어요. 달려온 게 아니죠. 날라왔죠. 그래서 하얏트 호텔 서울에서 만나서 3시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내가 아무리 널 설득해도 네가 떠나고 싶으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우리 회사는 네가 필요하니까 계속 있어줬으면 좋겠다. 네가 결정해라 하고 헤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집사람하고 입을 푹 뒤집어 쓰고 고민을 1000번 이상 했어요. 1억이 날아가느냐 아니면 여기 있느냐. 근데 안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들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회에 나가시면 공부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회사에 입사하면 그 진가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우리 회사의 임직원들이 얘기하기는 잘 포장된 이력서에서 사람을 뽑고 나면 50%는 가짜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공부 잘한다고 직장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 못했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어떤 회사든지 무조건 들어가셔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저같이 기회가 생기고 또 여러분들을 노예시장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헤드헌터 시장에 내놓으시면 많은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옵니다. 그걸 좀 충분히 이해하시고 내가 직장에 20번, 30번 도전했다가 떨어졌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뭐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저는 대학 졸업해서 딱 합격해가지고 들어간 것 같습니까? 전 못 들어갔어요. 수백 군데 냈는데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와 있냐? 그때 저희 집이 조금 잘 살았는데 걔 저보고 하도 떨어지니까 화재보험회사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성적표를 보니까 정말 아버지 볼낯이 없더라고요. 찾다 안 돼서 인천의 저 끝에 있는 조그만 전자회사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2개를 놓고 고민 1000번 이상을 했어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시청에 있는 큰 빌딩에 있는 보험회사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인천의 저 목재단지에 있는 조그만 전자회사 가고 싶으세요? 보험회사 가고 싶겠죠, 그죠? 근데 저는 안 갔어요. 왜냐하면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적표를 면접관한테 우리 아버지 얼굴이 있어서 못 내놓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내놨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인천까지 출퇴근했어요. 고속버스 타고 출퇴근하고 면접을 보니까 저보고 뭘 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업시켜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왜 영업을 하려고 그러냐? 제 성격을 바꾸고 싶어서 영업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영업 안 시켜주시면 안 나오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영업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 영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망은 취업이 안 되면 실망이 크시겠지만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여러분들 선배나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 도움을 받으시면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걸 분명히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도전하시는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나오면 두려워요. 여러분들 대학 졸업하면 두려울 거예요. 과연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가 가족을 부양해야 되나?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없으면 거짓말이죠. 지금도 저는 두렵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더 두렵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두려움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친구예요. 친구.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여러분들 이 세상 사는데 힘이 들어요. 두려움을 친구 삼아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저 위에 있는 강아지가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인데, 저 위에 색깔이 좀 다르네요. 하얀색이었는데, 옆에 있는 햄버거 집어 먹으려고 두 놈이 저렇게 화합을 잘해서 햄버거를 먹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 가시면 그 독불 장군이 없어요. 여기 직장 생활 하시던 우리 임원분들도 계시고, 저도 직장 생활 오래 했습니다만, 혼자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화합하시고, 옆에 있는 분들 팀하고 대화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모임에 참석도 하시면서 여러분들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건 내가 쓰던 방법은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는 저런 방법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불장군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친구들, 또 동료들, 또 직장에 들어가시면 잘 화합하셔서 잘 험한 세상 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글씨 아니까 아프리카에서 아침에 눈을 뜨면 달려가는 두 마리 동물이 있습니다. 치타는 가젤을 잡아 굶지 않기 위해 달려야 하고, 가젤은 치타한테 잡혀 먹지 않기 위해서 달려야 합니다. 단순한 얘기죠, 그죠? 두 마리 동물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달려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달라요. 그렇지만 달려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시면 세수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직장에 들어가시면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사셔야 돼요. 대충 사시면 여러분들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어두운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들 졸업해서 사회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젊은 시절이 대학생활에서 끝나고 이제 내가 봉급을 받고 내 가정을 꾸리고 내 애들을 키우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각오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 동물들도 결국 살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뛰고 또 잡아먹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기 살기로 사십시오. 대충 사셔가지고 이 세상을 뚫고 나가고 이 세상을 즐겁게 또 재밌게 살기는 힘이 듭니다, 여러분. 죽기 살기로 이왕 태어난 세상 한번 죽기 살기로 살아보시고 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태어났으니까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사시면서 한번 인생을 꾸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모든 거를 다 이 한 화면에 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거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밥 먹고 참 졸릴 텐데 여러 가지로 계속 자리 지켜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기회 주셔서 여러분들의 짧은 시간이나마, 긴 시간이죠. 짧은 시간이나마 여러분들한테 혹시 도움이 될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희 대구택은 대구에 있는 여러분들과 같이 숨쉬고 있는 그런 그 작은 회사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또 대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힘차게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하시면서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소주 한잔 하고 싶으면 연락 주시고요. 제가 보기보단 말술이에요. 여러분들하고 언제든지 한잔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10명이 덤비면 안 되고, 좋은 기회를 또 젊은 분들이니까, 또 우리 회사 구경하고 싶으시면, 아까 보니까 한 명도 구경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분들. 우리 회사 구경하고 싶으시면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구경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현준 대구택 대표님과 함께한 대학생을 위한 CEO 특강 꿈꾸는 젊은과의 소통,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대한민국 최고의 CEO분들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